안녕하십니까. 송국권의 혼술이 매주 일요일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8월 25일에 인사드립니다. 정가 뒷담화는 여의도 정치권, 국회 그리고 각 정당이 다 여의도에 있죠. 거기서 일어나는 뒷이야기들을 모아서 일요일 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나 보좌진들 또는 다른 정치부 기자들, 정치평론가들과 만나서 일주일 동안 나눴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전부 여의도 정치권의 화두는 10월 대란설이었습니다. 10월 대란. 뭐냐면은 일단 3명, 좌파 진영의 3명이 10월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갑니다. 사법적 쓰나미죠. 바로 문재인, 이재명, 조국 세 사람의 사법 위기가 10월에 한꺼번에 닥칩니다. 좀 공교롭기도 한데 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쭉 끌어왔던 그 세 사람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10월에 결정적인 전환기를 맞습니다. 셋 다 문재인, 이재명, 조국.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자구책을 찾겠죠. 자구책을 찾는 게,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재명은 지금 전해드린 대로 판사들을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면서 1심에서 어떻게든 피선거권 박탈형을 면해보자. 피선거권이 사라지는 1심에서라도 사라지면 나중에 대법원까지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죠. 자, 그러면 손절 대상이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다음 대선도 못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이 당을 이끌어 가겠느냐. 이런 이제 공격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전에만 해도 이재명이 일극체제, 당을 일극체제로 만들었으니 별로 그것에 대해서 공격을 할 진영이 없다, 세력이 없다. 그런 분석이 있었지만 완전히 지금 달라졌습니다. 뭐냐 하면 문재인도 사법위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문재인도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지금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민주당의 주도권을 찾아가야 되죠. 지금 27명의 친문이 민주당 안에 현역 의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복권됐죠. 그리고 또 김부겸, 문재인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월부터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또 그때 공천에서, 민주당 이재명 체제 공천에서 비명 행사를 당했던 15명이 초일회라는 그 박용진을 비롯해서 그 모임을 만들어서 정치 세력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친문을 중심으로 정치 세력화 움직임이 막 일어나고 있죠. 이것은 문재인의 사법 위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사법 위기를 막 피해 나가죠. 문재인도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만 봐도 전주지검에서 수사하는 문재인의 제3자 뇌물죄 사건, 이상직과 관련된 그것이 수사가 너무 세게 나온다고 친문 국회의원 27명이 2번이나 집단으로 기자회견을 했죠. 자, 그런 것이 문재인에게는 방패막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월에 더 세게 방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니까 문재인이 뒤에서 나서서 비명 그룹을 이렇게 규합을 하는 그런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조국도 포함되죠. 조국이 지금 10월쯤에 가을에 구속이 되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구속이 되면은 조국당의 12명, 이제 조국은 국회의원직도 박탈이 되지만은 또 한 명이 보충이 되죠. 승계를 하죠. 그러면 12명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이게 조국의 사당이죠. 당 이름조차 조국혁신당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조국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구속돼 버리고 피선거권도 박탈되고 국회의원도 박탈되고 사라져버리면 이 12명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은 주로 문재인 쪽과 문재인 진영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 많죠. 조국 자체가 벌써 문재인 때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민정수석을 지냈고 문재인이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조국 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박은정 같은 경우는 친문 검사였죠. 그리고 그 안에 친문 검사들도 있고 또 이 당직자들 중에도 민주당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가 있습니다. 그쪽에, 그 조국 쪽에. 그래서 조국 쪽은 조국이 구속돼 버리면은 나머지 12명은 친문과 같이 힘을 합칠 가능성이 높죠. 이번에 조국이 당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문재인을 찾아가서 2번이나 조언을 듣고 비례대표 정당을 만드는 이런 문제까지 다 협의를 하고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재인 쪽으로 조국의 그 잔존 세력이죠. 잔존 세력이 이렇게 같이 쏠리면은, 지금 그 문재인 쪽이 27명이 되는데 전체 민주당 170명 중에서 그때 전주지검 수사에 대해서 그 반발하는 그 기자회견을 했을 때 2번 다 27명이 나왔죠. 그리고 조국 쪽의 12명 해서 40명이 하나의 현역위원회 세력을 형성을 하면은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죠. 그러면은 이재명 쪽에서 있던 아주 느슨한 친명들이 어차피 이재명은 이 다음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쪽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오면 또 김경수라는 뭐 대권 주자, 그들은 뭐 대권 주자로 치죠. 그쪽도 있고 김부겸도 있고 어차피 이재명은 안 되니까는 그렇게 되면은 대란이 일어나는 거죠. 10월 달에 대란이 일어납니다. 일단 그 대란의 시발점은 문의조 세 사람의 사법위기죠. 10월에 다 일제히 쏟아집니다. 가령 뭐 공교롭기도 한데 10월에 사법 쓰나미가 세 사람에게 몰려고 합니다. 문재인은 말씀드린 대로 이상직 수사가 벌써 20여 명을 다 소환을 했습니다. 뭐 백운은 민정비서관, 조현욱 인사수석, 그리고 경호처장, 주영훈 문재인 때 경호처장까지 다 소환을 했죠. 그 문다혜 서창호 부부가 태국에 있을 때 동거래를 한 그런 의혹이 있는 사람들을 다 소환했습니다. 유송아, 뭐 양인했어, 그 특활비를 담당했던.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양인에서는 뭐 그 소환에 응하지 않고 했지만 어쨌든 쫙 불렀고 심지어 비서실장 임종석까지 소환을 했죠. 임종석을 소환 조사를 했고 민정수석이었던 조국도 이달 말일에 소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는 것은 문재인이죠. 문재인 혼자 남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을 소환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임종석은 그때 인사위원회 그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앉히는 인사위원을 주재를 한 그 혐의입니다. 그 의혹입니다. 거기서 왜 갑자기 인사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이 앉히는 걸 의결을 했느냐. 그리고 조국 같은 경우는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민정수석은 2개 다 연결이 돼 있죠. 하나는 친인척 관리를 하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 현역 대통령 임기 중에 딸 부부가 태국으로 갔는가 그 의심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급하게 갔겠죠. 막 집팔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민정수석실의 역할이 인사검증이죠. 그럼 인사검증할 때 이상직 그걸 제대로 검증을 했는가. 이상직은 그 후에 배임 횡령 혐의로 지금 구속도 되고 했습니다. 그런 인물을 중진공 이사장이 앉히는데 제대로 인사검증을 했는가. 안 했으면은 왜? 문재인의 지시 때문에. 임종석도 문재인의 지시로 인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앉히는데 딱딱 친 거죠. 자, 그래서 비서실장, 그 다음에 민정수석, 인사수석, 경호처장 이거 다 불렀지 않습니까? 다 불렀는데 문재인을 안 부르면은 그것은 직무유기죠. 그런데 직무유기 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그 전주지검에서 9명의 검사, 형사삼부 9명의 검사를 전부 투입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물을 내놓지 않으면은 그 검찰이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10월에 왜 이 문재인이 소환이 될 가능성이 높냐 하면은 문재인을 보호를 해주고 있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이 있죠. 이원석 검찰총장.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9월 15일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곧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새로운 검찰총장이 들어서죠.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에서. 그 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하기 전에 막 수사를 맡고 있어도
문재인에 대한 직접 올라가는 수사는 막았어도 문재인 바로 밑에까지 비서실장까지 소환 수사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문재인 차례가 되는 거죠. 그것은 새로 출범하는 검찰이 그거를 묵살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 반드시 소환을 해야 되고 그 시점이 10월쯤에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김정숙 씨도 문재인의 배우자 김정숙 씨도 지금 타지마할 또는 감봉권 특활비 또 사넬 옷 이런 거와 관련해서 여러 명이 참고인 수사를 받았죠. 공무원 과장들, 뭐 외교부 과장, 또 인도 대사관 관계자, 문체부 과장, 그리고 의상실 주인 여러 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디자이너들까지. 자, 그래서 다 소환했는데 참고인으로 다 소환했는데 왜 소환을 했느냐? 김종숙과 관련된 의혹들을 살피기 위해서 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김종숙을 안 부르면은 이것도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래서 김정숙도 10월에 소환이 될 가능성이 있죠. 자, 이래서 10월 위기설의 한 축을 문재인이 갖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 축은 두 번째 축은 조국. 지금 법원에서 2심까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올라가 있죠. 대법원에 간 지도 오래됐는데 이미 일반인 같으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나와서 구속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2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불구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어. 지금 나와서 정치도 하고 국회의원도 되고 했지만 대법원 3부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3부 안에 이 조국의 뭐 친구가 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 한여름은 피하고 아마 가을에 이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뭐 분위기를 끌고 있다. 그런 이제 소문도 있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도 너무 늦었기 때문에 가을 되면은 확정 판결이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 끌 수가 없죠.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조국 쪽이 어떤 뭐 파기환송을 시도를 한다거나 이 파기환송은 지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재수 감찰무마, 하나는 자녀 입시비리죠. 조국의 아들 조원, 조민 입시비리인데 입시비리는 부인인 정경심 씨가 이미 똑같은 혐의로 공범이 4년형을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파기환송이 안 되고 유재수 건에 대해서 감찰무마 건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시도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그 움직임이 없죠. 그리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돌려서 시간을 끌 거라고 했지만 그것도 이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뭐 조국 본인은 지금 뭐 감옥에 가는 각오를 하고 있는 듯한 말을 자주 하죠. 그래서 조국은 10월에 여름이 끝나고 가을에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조국이 없는 조국당이 집단적으로 문재인 쪽에 투항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문재인도 지금 진영을 차리고 있습니다. 자기도 사법 위기를 방어해야 되니까. 그리고 쓰나미, 세 번째 쓰나미, 가장 큰 쓰나미가 되겠죠.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10월에 지금 1심 선고가 2개가 나오죠. 2개가 나오는데 위정교사는 금고형 이상, 그리고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됩니다. 다음 대선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돼야 되지만은 대법원도 지금 법원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대법원 2심을 거쳐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도 내년 봄에 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동요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전과 좀 상황이 총선 무력과도 상황이 달라진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이 본인의 사법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도모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죠. 가령 문재인이 그때 이 민주당 전당대회 때 영상 축하 메시지를 하나 냈다가 그 일부 당원들의 반발을 샀던 말이 있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하자. 이것은 편협, 그러니까 확장을 가로막는 친명만 가지고 정치를 하려는 배타적이고 편협한 이재명을 겨냥한 것이죠. 자, 이재명이 당대표로 두 번째 등극을 하는 자리에 문재인이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문재인은 이재명이 1심에서라도 그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은 당장 그 밑에 사람 그 27명의 친문 또는
친명이라도 도저히 이재명과는 같이 갈 수 없다. 이제는 다음 대선에 나오지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교합을 해서 이재명 축출 작전에, 손절 작전에 나설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사법위기를 같이 당하고 있는 문재인 쪽이 이재명 손절론에 나설 수가 있다. 그리고 세력화를 지금 서서히 하고 있다. 더구나 김경수 또 김부겸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10월에는 뭔가 큰 대란이 있을 것이 지금 거의 확실한 그 상황입니다. 물론 이재명은 이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죠. 나름대로. 그래서 최근에 이 1심 판결을 앞두고 협박을 합니다. 협박. 최고위원 경선에서 이재명 때문에 덕분에 당선된 김병주, 이현주 이런 최고위원들이 공개 석상에서 방송에 나와서 만약에 이재명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사법부가 판사들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죠. 개별 판사들에 대한 협박입니다. 국민적 저항. 사실은 국민적 저항이 아니고 개딸의 저항 정도겠죠. 거꾸로 거기 그런 협박에 눌려서 무죄 판결을 한다든가 솜방망이 판결을 하면은 그때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되겠죠. 판사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판사들을 해요하기 위해서 이 법원의 수건사업, 법관 임용 자격 기준 완화, 법관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낮춰주는 이것도 지금 민주당이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채찍과 당근을 내미는 이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서정욱의 법대리에서도 서정욱 변호사가 설명해 드린 대로 지금 합의부가 만만치 않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판사가 되려면 지금은 법관 경력이 5년 이상, 10년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판사가 돼서 배석을 하게 됩니다. 이 배석을 하게 되면은 그쪽 목소리가 또 강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장판사를 위협한다고 해서 이게 그대로 먹혀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 거래, 일종의 이제 재판 거래를 시도하는 건데, 이재명 쪽에서 그것은 다 깨지고 피선거권 박탈형의 유죄를 이재명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그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마찬가지 사법 위기를 가지고 있는 문재인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친문 세력들을 움직여서 이재명을 공격을 해서 그 자리를 다시 차지를 하려고 하겠죠. 민주당 주인 자리를. 그리고 그 시기에, 똑같은 시기에 10월 달에 조국도 구속이 되는 이 상황이 오면은 12명의 조국당 의원들이 문재인 쪽에 합류를 해서 이재명 손절론에 나서는, 그러니까 야권의 주인이 되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계 개편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정계 개편. 왜 정계 개편이냐면 야권발 정계 개편인데, 조국당이 따로 있죠. 조국당이 따로 있는데 조국당과 이 민주당의 친문 세력이 따로 합치는, 그리고 친명이라고 해도 그 결속력이 느슨하지 않은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그 사람들은 또 따로 이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쪽에 갈 수가 있고, 이재명과 공동 운명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재명 망하면 같이 망하는 사람들. 지금 최고위원들 5명. 그리고 더민주혁신회의라고 하는 초선 의원 중심의 이 강경 충성파 그룹. 그쪽은 또 따로 당을 유지를 하겠죠. 그러면 야권발 정계 개편도 10월 이후에 본격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의도 정가를 휘감고 있는 10월 대란설에 대해서 지금 폭풍 전야인데 그 분위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